올해도 어김없이 LA 컨벤션 센터를 찾은 LA 오토쇼. 그러나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줄어든 듯 했으며 전기차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미디어데이에 참석해서 현대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의 런칭 이벤트를 지켜봤습니다. 우선 현대는 아이오닉 6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6는 친환경 공법과 소재를 더 많이 도입하고 가장 공기 저항이 적은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주행 거리는 325마일, 15분 충전으로 170마일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o it represents, in terms of a direction from what we have now with the Ioniq 5, the design language obviously is very dramatic and very distinct. It's intended to capture, a lot of attention. It's an exciting day today. We introduced the Ioniq 6. It's loaded with both active and passive safety features. It has surrounds you with airbag systems, frontal crash airbag systems, seatbelt pretensioners. It keeps you safe in a crash. 그런데 아이오닉 6는 전면부 디자인이 사뭇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하단부에 개폐식으로 흡입구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더 줄인 것은 좋으나 헤드라이트와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이 어정쩡해 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현대는 드로리안에게 영감을 준 포니 디자인을 재해석해 N비전 74를 공개했습니다. 컨셉이긴 하지만 멋있습니다. 제네시스는 GB60, GB70 전기차 모델과 G90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컨셉트 X 컨버러블도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소개 없이 지난 6년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올 전기차 모델들에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모터트렌드는 2023 올해의 차에 G90를 선정하고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럭셔리 끝판왕 소리를 듣는 G90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에 한국 자동차가 강세 흐름을 탄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랑은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차 안에 고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디자인은 전기차로 진화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과 고객들의 좋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잘 차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후에 이상엽 부사장에게 한국 모델과 미주 모델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봤습니다. 팰리세이드 오너로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까지 포함해 왜 미주 모델은 헤드라이트이 2구인지, 왜 파워 틸트가 아닌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상엽 부사장은 디자인 선호도 면에서 지역 차이가 있다고 말했지만 다시 자세하게 질문하자 몰랐다면서 챙겨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현대 제네시스 오너분들께서는 한국 현대 사이트의 해당 모델의 재원, 옵션 종류 등을 미국 현대 사이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기아의 경우 EV6 GT와 새롭게 바뀐 셀토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EV6 GT는 이미 유럽과 한국의 여러 리뷰어들이 다뤘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가 공간을 앞세웠다면 EV6는 좀 더 스포티한 퍼포먼스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로60가 3.4초, 탑스피드 시속 161마일, 초고속 18분 충전으로 80%를 채웁니다. 한 번 풀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6마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셀토스, 인테리어가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됩니다. 셀토스급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배치되는 등 실내배 구석구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한국 유튜버들이 리뷰를 해놔서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만 현대와 제네시스, 기아 모두 현장에는 각국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Yes, generally inventory on electrified vehicles is tight. And that's because demand is very, very high. It's a wonderful problem, but it's still a problem. So we at Kia, we're following sales trends all the time.
always looking to how we can improve that. And we announced a new factory that's going to be built just outside of Atlanta, Georgia, that's going to be focused on 100% electrified vehicle, both the batteries and the production of the final vehicle. So it's we are looking to move very quickly to reduce some of the consumer pressure on this kind of product and make sure that everybody who's interested in EVs knows that they can come to a Kia dealer and find what they need. 기아 측은 이어진 아시안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두 모델에 대한 스펙 등을 다시 한번 짚고 앞으로 출시될 EV9을 언급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계획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오토쇼는 2030 또는 2035 전기차 시대를 앞둔 과도기적 시기로 봐야 합니다. 밖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레이쇼가 점점 변하고 있는 것처럼 오토쇼 모델들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암흑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미국 차들의 디자인은 미국에서나 볼 법한, 다른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함을 심플한 디자인으로 포장하고 있고, 일본 차는 한국 차에 뒤지는 느낌, 그 사이를 한국 차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파고들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 오토쇼는 더 볼 게 없는 쇼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른 메이커들은 어떠한 차들을 앞세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토요타는 새로운 프리우스를 앞세웠네요. 하이브리드의 강자로 불리면서 주변에 많이 타고 다녔는데 모델이 새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 가장 큼직한 세코이아 정도. 사이즈는 마음에 들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투박해 보입니다. 미국 차보다는 고급지지만 별로입니다. 닛산은 아리아를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새 모델이 없습니다. D 모델은 과거 스카이라인의 명성을 잊지 못하고 거의 모든 모델들이 성에 안 찹니다. 일본차 메이커들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혼다의 경우 혼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관심을 끌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복스웨건은 ID 버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귀여운 디자인에 독일답게 실용성 위주로 만들어낸 ID 버즈는 눈을 사로잡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오토쇼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모델입니다. 복스웨건의 ID 버즈. 사고가 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살살 운전해야지, 조심히 운전해야지 라고 애써 침착하게 생각해 봅니다. 실내도 아주 심플한, 그러나 운전자 편의에 초점을 맞췄고 넓은 듯 좁은 듯한 공간은 의외로 딱 알맞습니다. 한 대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값싸 보이는 인테리어가 변하지 않는 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빈페스트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9만 불이 훌쩍 넘더군요. 모델명에 붙는 숫자가 가격인 듯 합니다. 전기차, 그것도 베트남 전기차가 9만 불이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강 둘러보고 나가려는데 제네시스를 열심히 설명 중인 레드라인 리뷰 채널팀. 저도 차량 구입 많이 참조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일반인 모드가 돼서 그런지 연예인들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부분은 사우스홀이었습니다만 웨스트홀을 가볼 필요도 없겠다 싶은 오토쇼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고 앞서 언급한 과도기적 암흑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높은 성능 등이 못내 아쉬웠죠. 전기차들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전기차 가격도 높고 선택의 폭도 많지 않죠. 아직은 말입니다. 매년 봐오는 오토쇼라 그 차이가 더 피부로 느껴집니다. 올해는 한국 차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만 각종 미사여구를 써가며 리뷰하는 일부 한국어 리뷰어들을 제껴두고라도 한국차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길 바랍니다. 내년 오토쇼를 기대해봅니다.